이번에는 한국인의 고질병, 누구나 한 번쯤은 걸려 봤을 병, 그리고 툭 하면 재발하는 병. 퀴즈 아닙니다. 뭡니까? 위장병입니다. 위염. 네네. 소화제 먹으면 되죠, 뭐. 소화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위험이야말로 이 재발의 왕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졌다가도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또 속이 쓰리고 하물며 요즘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성 위염이 있대요. 근데 주변에 너무나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염을 갖고 있으니까 너 위 있어? 그럼 위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의사라는 게 네.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아파서 그 약이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이 네. 저 위험이니까 위험에 좋은 약 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무슨 거기에 병이죠? 그 약 주세요, 그 약 그러면. 주세요. 예. 근데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내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한 번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위험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큰 코 다친다. 점막이 이렇게 닳아서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나면 위험이 되는데 이 상처가 계속 안 낫고 오래 가다 보면 이제 파이게 되죠. 이 위궤양으로 발전하죠, 잘못하면. 그래서 위험이 자주 걸리다 보면 그게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위궤양은 위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박상중 원장님, 정말 그렇게 위험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은 위험을 앓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훨씬 것 더 같은데. 많습니다. 훨씬 더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내시경을 하고 나면은요, 그 판독을 하거든요. 내시경이 어떻다라고 판독을 하는데 가장 찾기 어려운 판독이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독이 나오는 사람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100명 정도 하면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고 다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름이 다르지만 뭐 하나씩은 대부분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인의 어떤 식습관과 관련이 많다라는 거죠. 뭐 맵고 짠 음식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함께 먹는 음식들이 많다라는 거. 뭐 그다음에 먹고서 다시 보관하게 되는 이런 음식들도 많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위장관과 관련된 뭐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 정말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찌개류가 대표적인 거죠. 아, 같이 예, 숟가락. 같이 숟가락을 쓰게 되거나 이런 습관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 또 위암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이거 헬리코박터균을 전파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인들이 특히나 이제 위쪽이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업병 같은 건데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 회식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좀 높으신 분이 잔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가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닥치고 먹으라고 예. 흙도 퍼먹게 생겨갖고 무슨 헬리코박터냐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얘기를 안 하고 참자니 얘기는 해야 되겠고. 아니 근데 저도요 뭐 위축성 위염, 뭐 역류성 위염 그래서 계속 위염을 달고 살거든요. 근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완치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왜 위는 이렇게 재발이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먹는 밥상 위에 위에 안 좋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의 식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음식이 좀 짜고 맵고 물론 이제 매운 음식이 관련 없다는 물론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음식 자체가 일단 맵다는 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 이 점막이 좀 이렇게 좀 날려고 하면은 또 음식이 들어오고 조금 이렇게 재생되려고 그러면 또 음식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이것이 근데 재발을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이제 음식 프로가 좀 많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거 뜨끈뜨끈 이런 거는 그냥 별로 식욕이 안 땡기는데
빨간 떡볶이라든가 또 이렇게 라면을 또 빨갛게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뭐야 저 국수를 갖다가 김치 넣고 빨갛게 무치면 입에 침이 쫙 흐면서 아우 저거 내일 맞아, 먹어야 맞아. 돼. 우리 입맛은 이렇게 길들여져 왔기 생선 때문에 막 짭조름한 보리굴비 막 이런 거 짝짝 찢어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 이만큼이나 한국 사람들이 예. 음식에 예.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는 네.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위염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물론 이제 위에 점막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잘 회복을 시켜주면 재발을 막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꾸 위에 병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또 복부 팽만감, 구토, 메스꺼운 증상, 그다음에 또 위장병이 자꾸 생기면 속이 쓰려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위 점막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보통 왜 술 드시기 전에 우유를 한 컵 마시라 뭐 위 보호를 위해서 그 우유 마시는 게 위 점막 회복에 좀 그게 도움이 안 될까요? 좋대요. 네, 그게. 그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이렇게 좀 점막을 좀 코팅한다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우유 속에 있는 칼슘하고 유 단백질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라는 안 얘기가 좋다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위가 좋은 분들은 괜찮지만 위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우유를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뭡니까? 일단 양배추 좋고요. 양배추, 많이 알려져 네, 있죠. 그다음에 감자, 쌈장, 당근도 괜찮고요. 토마토도 좋습니다. 토마토. 네. 양배추에는 그 카바진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카바진. 그게 이제 우리가 비타민 U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들어오면 이 점막을 좀 빨리 이렇게 힐링 시키는데, 그러니까 치유하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감자에 들어있는 판토텐산이나 알기닌 같은 성분들은 이 점막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것도 일종의 염증이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면 도움이 되거든요. 재발하기 쉬운 위병. 하지만 이 치료도 쉬운 것이 바로 위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위장 수술하는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 한국 의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진단 받으시고 예방하시면 사실 다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끊어야 될 몇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나오는데요. 세 가지 정말 중요한 것. 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담배입니다. 역시 담배 그러면 우리가 뭐 폐, 심장 이런 거 생각하는데 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담배 자체가 위 벽을 자꾸 헐게 만드는 이 벽을 보호해주는 방어인자를 자꾸 망가뜨려요. 방어인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위가 자꾸 헐기가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약물 남용입니다. 진통제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자꾸 남용하다 보면 이 진통제가 속을 깎죠.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같이 위장보호제를 같이 함께 처방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집에서 사다가 드시다 보면 정말 위장병을 더 자꾸 재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커피에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사실 물론 위가 정상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것처럼 커피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도 역류를 자꾸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유는 위산도 좀 촉진하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분들이 다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가능하면 굉장히 피하셔야 돼요. 충격적이네요. 우리 여성들은 왜 그 크림 대신에. 라떼, 카푸치노, 카페오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저부터도 커피가 안 좋으니까 우유를 조금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또 입가에 이렇게 묻는 그 거품. 이게 또 요염하잖아요. 왜 좀. 요염한 그래서 사람이나 이제 요염한 조건. 아니 앞에 요염한 정말 사람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말씀 50대 잘하셨어요. 여자도 요염할 수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위 건강을 지키는 3계명 꼭 기억하고 습관을 바꿔야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속이 안 좋으면 과일 오히려 신 거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과일을 피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과일 중에서는요 위를 좋게 하는 과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가 좀 시지만 오히려 위를 좋게 하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들은 좀 충분하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정훈 원장님, 사과가 산성 아닙니까? 네, 이게 그 식품으로 산성 알칼리 구분하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맛이 나니까 그 식품이 산성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기준이 아니고요. 식품을 태워봤을 때 산이 남느냐 알칼리가 남느냐로 결정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원이 세 가지 영양소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와요. 그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를 주로 산성이라 그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이 그대로 남아버리면 그걸 알칼리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산성 음식에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알칼리성만 주로 남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이제는 이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알칼리성 식품을 먹는 거구나라고 좀 구분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트레스 사실. 많이 받았겠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에 계속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를 나쁘게 하죠. 또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그 호르몬들이 이제 우리 몸을 흥분시키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자율신경을 흥분시키는 거죠, 문제는. 자율신경은 바로 뭐냐면 다 내장기관에 다 있거든요. 자율신경 자체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좀 릴렉스 시키는 신경이고요. 교감신경은 흥분시키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점막들이 다 항진이 되면서 운동 자체가 불규칙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위장 관계에 많은 증상들을 가지게 되죠. 예. 네. 자, 오늘 중년 건강의 치명적인 병의 재발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이동환 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재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재발되지 않도록 습관을 바꾸셔가지고 한 가지 병이 왔을 때 이때 빨리 알아차리시고 내 습관이 잘못됐구나 알아차리시고 정말로 습관을 바꾸셔서 정말 더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병의 재발을 막는 기초 공사, 면역력을 키워라. 내 몸에 질병이 왔다 가면 재발을 방지하는 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심각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폐질환도 물론이고 면역질환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질병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재발 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의 재해복구, 재발 방지 비결. 날씨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면역력도 상승되어서 체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운동, 피를 맑게 해주고 기운을 보충하는 데도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혈관도 탄력이 증가를 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 병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는 비결.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큰 태풍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재발. 어떤 병이든 재발하면 2배, 3배의 고통이 따르게 되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 건데요. 내 몸의 재해복구, 재발 방지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박용환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병의 재발을 막는 것은 재해복구와 같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질병을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나았을 때 네. 다시 그 질병에 걸리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 재발 방지인데요. 예. 내 몸도 한번 무너지고 났을 때 사람의 인체 조직이 유리체를 완전 깨지고 나서 복구가 되지 않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 네, 처음 질병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재발 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들은 한번 걸리면 그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병 걸리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재난, 재해에도 복구에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듯이 예. 내 몸에 질병이 왔다 가면 네. 재발을 방지하는 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심각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폐질환도 물론이고 면역질환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나서 더 건강해지기 위한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치료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그 병이 마무리까지 치료가 잘 되려면 당연히 재활과 복구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질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질병에 걸리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을 잘 뒤돌아보시고 왜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분석이 되었으면 솔루션을 찾았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생활 습관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예.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뇌졸중, 심근경색, 폐렴 같은 병도 걸리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정말 놀랍고 반가운 말씀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게? 네, 생명에 위협이 되는 뇌라든지 네. 심장, 네. 폐 같은 곳도 당연히 이 질환을 알은 후에는 이 부분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바로 이 부분들을 더 잘 살리고 보완해 주기 위한 키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유, 장을 장.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네. 장 건강이요. 네. 오. 아니 저는 장은 멀쩡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저 같은 사람도 네. 장 건강을 먼저 챙기라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한의학에서는 오장과 육부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심장은 위장과 소장과 특히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장이 부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되어서 심장 자체가 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운동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심장이 자동으로 박동 운동을 하는 것처럼 소장도 진자나 뭐 이런 어떤 운동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또 소장에서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분리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들이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을 돌리는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심장과 소장이 서로 형제인 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을 더 관리함으로 인해서 심장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동용 원장님, 심장과 장 이게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때 네. 수면 중에 움직이는 장부는 심장과 소장밖에 없어요. 예. 소장은 쉬는 동안에도 계속 음식물을 분절, 연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약을 쓸 때도 심장에 작용하는 찬약, 더운 약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소장에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 이제 사람들은 심장과 소장의 연관관계가 그래서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말씀을 좀 들어봐도 뇌 건강하고 장이 연관이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사실 장 같은 경우에 장의 별명이 제2의 뇌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네. 금시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뇌와 장이 조금 닮았죠. 물론 닮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런 어떤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활동성을 강화시켜주는 도파민이 뇌와 비슷한 수준으로 장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오히려 장에서 네. 뇌보다 장에서 80%나 분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이나 뇌와 장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기능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장만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면 어지간한 병은 다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도 맞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식도 위로 들어갔다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항문으로 나가는 거겠죠. 어딘가로 비로소 들어가서 흡수가 될 때부터 우리 몸 세포에 들어가는 건데 그 흡수는 소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장이 이걸 흡수시킬 건지 버릴 건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에 면역이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판단이 반대라면은 독소를 흡수시키고 좋은 걸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이 올바른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게 면역이 올바른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장이 우리 몸에서 많게는 70%까지 면역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게 흡수가 됐을 때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서 각 세포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려면 여기서 문제가 먼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장이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병의 재발을 막는 기초 공사. 장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라. 어떻게 하면 장을 또 우리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가 먼저 장을 비워내시라는 거. 아, 잘 비워라. 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안 좋은 것을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예. 이 두 가지가 해독의 가장 적극적인 단계거든요. 장을 비운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요, 변비도 좀 많은 편이고 네. 군것질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장 비울 새가 없거든요. 장 비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 어떻게 하면 장을 잘 비울 수 있는 건가요? 여성분들의 생활 습관을 봤을 때 장을 비우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것질을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좋은 영양을 덜 섭취하시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밀어내기가 안 되는 거죠. 아, 굶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 장을 비워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네, 말씀이세요? 오히려 더 밀어내기가 하루에 2끼, 3끼 이상을 적당하게 섭취를 해서 위에서 음식물들이 충분히 운동을 하게 되면 장은 자동적으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배변 습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변기가 생기면서 우리가 조금 편안한 자세로 앉다 보니까 복압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밀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시대에 쪼그리고 앉아서 보던 자세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네. 그런 자세가 훨씬 더 배변 보기엔 편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양변기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쪼그리고 앉아서 시계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장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장이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습관을 아침마다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이 비결 뭐 사실 별거 없죠.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그렇죠. 말이 맞습니다. 쉽죠. 예.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예. 내 몸에서 들어가서 나온 부산물들이 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